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적분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남아있는 내용은 부피랑 그 다음 이제 속도랑 거리 부분인데요. 자, 배울 때는 뭔가 이거 좀 낯설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숫자만 바꿔서 나옵니다. 되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자,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258쪽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배웠을 때 넓이의 개념을 배웠었죠. 그쵸? 이 넓이를 자, 인테그랄 길이를 적분했었어요. 그쵸? 자, 길이를 적분하면 자, 길이를 하나하나 쌓아 나갔다고 치면 그 아이가 넓이가 되는 문제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부피는 뭐냐면 어떤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자, 쌓아 나가면 그 아이는 뭐가 될 거구나? 부피가 될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갈 때 월남쌈의 라이스 페이퍼 아시죠? 그 라이스 페이퍼는 원이에요, 원. 굳이 따지면 종이 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그 넓이, 즉 높이값이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쌓아나가 봐요. 어때요? 원기둥의 형태를 이룰 수 있죠? 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떻게 무가 있다고 해볼까요? 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자, 나는 이 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아이를 자, X축과 Y축에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자, X축과 Y축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 저는 잠시만요. 자, 여기 부분을 제가 항상 세로선을 삐뚤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무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저는 최대한 아주 얇게 슬라이스 하듯이 어떻게 썰어볼게요. 채칼로. 이렇게 써왔을 때 종이 쪼가리처럼 얇은 무의 한 단면은 거의 원의 형태를 이루겠죠. 그 원의 형태에 이르는 그 아이를 쫙 쌓아 나가면 그 무의 부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X의 범위가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다. 난 A서부터 딱 어디까지? 자, B까지 적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이 A서부터 B까지 이 단면을 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좀 크게 잘랐지만 원래는 굉장히 어때요? 자, 거의 높이값이 거의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단면에 만약에 보면 이렇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원기둥의 형태가 될 건데요. 이만큼 높이 값을 거의 뭐에 가깝게 이 델타 X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지면 이 아이는 그냥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넓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X값이 변할 때마다 이 X값에 따라서 넓이에 대한 식도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SX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X로 이루어진 식이 나올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X를 A서부터 뭐까지? B까지 이 SX를 쌓아 나가게 되면 이 아이가 그 아이의 뭐가 될 것이다? 부피가 될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X축과 뭐인? 자, 수직이 되게끔 자를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X축과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X축과 수직인 단면으로 자를 거예요. 자, X축과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얘를 SX라고 둔 다음에 이 아이를 뭐 해버리자? 자, 적분을 해버리자. 이게 이제 이번에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 부분은 정말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38번을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638번을 보면 어느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깊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는 이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X축이라고 두고 여기를 Y축이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Y축일 때, 자, 물을 채울 거예요. 근데 X축을 쫙 잘랐을 때 이 수면의 넓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여기가 X일 때 요만큼의 넓이, 여기를 이제 SX라고 놨을 때 이것의 넓이를 12X제곱 더하기 6X라고 준 거예요. 이 값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의 깊이가 4cm일 때 그런 거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원 기둥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0부터 이렇게 된 아이일 건데, 그쵸? 나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그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테그랄 나는 0부터 4까지 SX가 12X제곱 더하기 6X니까 요만큼의 단면을 쫙 몇 가지, 4까지 쌓아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i를 3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3분의 12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6x의 제곱 이렇게 잡으면 맞나요? 얘를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뭐가 될까요? 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다예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서 자 64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부피를 구하는 그 원리나 아이디어를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사각볼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X축으로 뒀어요. 여기를 X축으로 두고 자 여기 0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자 나는 이런 식으로 자 구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혔네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나는 자 X축의 어느 일부분 여기가 딱 X쯤 왔을 때 이 부분에 딱 단면에 뭐를 준 거예요. 넓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다. 그렇죠? 요만큼의 넓이가 자 S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일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뒀어요. 자, 이렇게 뒀을 때 높이가 H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0부터 이렇게 잡았을 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H까지 0부터 H까지 요렇게 종이 쪼가리 같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쫙 쌓아 나가세요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Sx, dx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같이 사각볼의 꼭지점을 원점으로 두고 꼭지점의 밑면에 내린 수선을 X축으로 정하고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사각볼을 자랐는데 이 사각볼의 넓이를 뭐라고 두자? SX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닮음을 조금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닮음이 어디서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여기가 H고 여기는 X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 값을 준 거죠. 그쵸? 요만큼의 넓이인 SX대. 자, SX대. 자, 그 다음에 넓이가 뭐야? 자, 밑면의 넓이. 요 밑면의 넓이인 거예요. 즉, 닮음이기 때문에 이 밑면의 넓이를 S라고 뒀대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가로의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H.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SX는 H 곱하기 SX예요. 그래서 여기 S의 X는 H분의 S 곱하기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자리 이걸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I는 인테그랄 0부터 H의 뭐예요? H분의 S의 X 그 다음에 적분 변수는 DX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i는 어차피 상수값이기 때문에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h분의 s의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x의 dx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x를 적분하면 뭐예요? 2분의 1의 x제곱을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계산한 후에 h분의 s를 계산해서 곱해줘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i는 2분의 1의 h의 제곱 곱하기 h분의 s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s 그 다음에 s가 아니고 h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인 거 얘는 2분의 sh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넓이죠. 넓이에 비해요. 넓이면 길이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쵸?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다 지우고, 자, 여기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닮음을 이용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는 넓이에 비해요. 그쵸? 자, 넓이에 비이면, 자, 두 관계가 닮음이면 닮음을 통해서 넓이비를 알고 싶다. 그럼 길이를 뭐 해주는 거였죠? 제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x제곱, h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sx 곱하기 h의 제곱은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s이고요. sx는 뭐가 되는 거예요? h제곱분의 s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 건데 h제곱분의 s는 어때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보내버릴게요. 그래서 여기 h제곱분의 s 해주고 자, 여기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x제곱의 dx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i는 3분의 1의 x 세제곱이죠. 적분하면. 그래서 h를 집어넣어서 3분의 1의 h 세제곱으로 일단 바꿀게요. 자,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h제곱분의 s 곱하기 자 h 세제곱분의 아이고 뒤집어서 썼네요. 3분의 h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3분의 h는 없어져서 sh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 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s 곱하기 높이 곱하기 몇 분의 1인 걸 3분의 1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i를 자, 이 정적분을 통해서도 똑같이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증명을 끝냈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 기계적인 문제 연습이에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5번 볼게요. 자, 645번을 보면 자,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휘게 그렸네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5원의 1부일 것 같습니다. 그쵸? 사인이네요. y는 2의 루트 사인 x. 자, 이렇게 된 그래프의 일부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x축과 수직이게끔 이렇게 단면이 있습니다. 그쵸? x축과 수직이게끔 단면이 있고요. 이 i를 한 면으로 갖는 뭐인 거예요? 정삼각형. 그쵸? 얘를 한 면으로 갖는 이렇게 된 정삼각형. 자, 한 면으로 가는 이렇게 된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된 정삼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밑면이 있습니다. 이 밑면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요 높이값 있죠? 요 함수에서 이 높이값을 한 변으로 가는 정삼각형들이 이 밑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세워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를 구하게 되겠죠. 약간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피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일단 어디서부터 0부터 파이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럼 똑같습니다. 나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여기가 뭐예요? 단면의 넓이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여기는 요만큼이 바로 단면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요 지점을 x라고 놨다고 치면 여기가 y값인 거죠. 그쵸? 그럼 이 y가 2 루트 사인 x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근데 그 a가 바로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x를 먼저 따로 둔다고 치면 얘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라 4 sin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랑은 없어지면서 이 자리에 루트 3은 앞으로 보내버리고 0서부터 파이까지 sin x dx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된 그래프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말했죠. 이거 한 칸당 넓이가 뭐예요? 1이에요. 여기 파이까지니까 나 요만큼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i는 뭐다? 2 루트 3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부피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647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647번을 자, 스톱하시고 먼저 푼 다음에 저랑 한번 문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이미 다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하에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60도 정도가 기울어지게 잡았고요. 요만큼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i가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줬습니다. 높이가 3인 원기둥이 있어요. 밑면을 중심으로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의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쪽 보이시죠? 이쪽.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쪽의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자 저는 요 i를 요 선을 x축이라고 둘게요. 여기를 x축이라고 두자.
오케이? 나는 그래서 이 X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건데요. 나는 여기를 자 0부터 1까지 이동했다고 치고 양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거니까 2배를 할게요. 부피를.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피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지점을 X라고 한 지점을 뒀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된 삼각형 보이세요? 직각삼각형? 얘는 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쪽이 60도가 된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이 작은 것부터 쫘라락 이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내려간다는 거죠. 높이 값이 작은 것부터 직각삼각형이 짝짝짝짝 또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돼서 그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적분 구간에 따라서 자 쌓이다 보면 부피가 된다라는 것이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제가 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x라고 놨어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원의 일부죠. 이거 밑면이에요. 밑면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밑면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 내가 이 X 지점을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아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X로 이루어진 식이 될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일 때 y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러면은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y는 루트 뭐가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예요. 아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면 높이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몇 배이라는 거야. 루트 3배니까 여기다가 제곱 처리해주고 2분의 1 해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sx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sx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3에 요 아이가 제곱된 거니까 그냥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아이를 나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구해서 0부터 1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해야지? 2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3도 앞으로 보낼게요.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 없어지면서 이제 앞에 루트 3만 있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dx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를 0부터 1까지 한 후에 루트 3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인 거는 3분의 2죠. 그럼 이 아이는 답이 3분의 2 루트 3이라는 부피값을 갖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맞네요. 답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모의고사에 나와도 한 문제를 내거나 안 내거나 하는데 굉장히 쉬운 사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X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연습을 조금만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자 마지막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속도와 거리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랑 거리를 배우기 전에 자 수투 시간에 그걸 배운 적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투 시간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점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세 가지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 거리 이 세 가지를 일단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T축이고요. 자 여기가 VT축이다. 여기가 VT축이다. 속도축을 줄게요. 그래 놓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는 4 5 여기가 6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놔볼게요. 자 그래 놓고 나는 자 이 아이가 자 높이 2m에서 출발하여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예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 속도를 뭐 하면? 적분하면 자, 위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아, 그래서 속도를 적분해? 그러면 나는 0부터 2까지는 이 면적이 2니까 나는 어느 만큼,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부터 4까지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지점이 딱 속도값이 0이면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뭐가 있었다? 아, 뭐예요?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 그쵸? 자, 위치라기보다는 방향. 그쵸? 방향이라고 둘까요? 자,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쵸?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플러스 방향에서 무슨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서 여기 지점에서 뭐예요? 1하고 1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만큼 원래 있었던 방향보다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고 여기도 그대로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0서부터 6까지 실제로 위치의 변화량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다고 하면 얘는 이거죠. 여기서는 자, 2 더하기 2는 양의 값이고 2분의 1과 2분의 1은 음의 값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서 실제로 위치의 변화량은 뭐인 거예요? 3인 거고 이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정적분 값입니다. 그래서 자, 위치의 변화량을 식으로 쓴다고 치면 이 i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자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vt dt 이 속도를 자 적분하는 것이 실제로 위치의 변화량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실제 위치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애초에 어느 지점에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3만큼 변화량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하 1층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지상 3층에 있었는지 0층에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높이 2m에서 출발하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실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2에서부터 출발한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 3만큼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제 위치는 5m에 있어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자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x0라고 쓸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처음 위치가 되는 거죠. 애초에 움직이지 않았던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에 무엇을 변화량을 추가해 줘야지만 실제 위치값이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뭐였죠? 음의 개념과 양의 개념이 없이 속도가 아니라 무엇을 적분하는 거였죠? 속력의 적분이었습니다. 그쵸? 이동거리는 뭐를 적분하는 것이다? 속력을 적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뭐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여기는 이 아래쪽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윗값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 분홍색으로 된 요만큼 이렇게 된 부분을 어떻게 해줘요? 적분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숫자 값으로만 표시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실제로 이동거리는 5m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VT가 아니라 그것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어떻게 해주세요? 적분해주세요.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 실제 위치, 이동 거리를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게 수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때는 변수가 뭐예요? 수직선 위라는 자 x가 움직일 때 그쵸? 변수가 하나로만 작용할 때만 다루었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는 미분할 때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디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평면 위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 아이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평면 위를 자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와 어떻게 돼요?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자 이동 거리랑 혹은 자 곡선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데요.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자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된 무슨 거리를 알고 싶다?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된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자 여기가 x 증가량 여기가 뭐예요? y 증가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를 연결한 이 뭐예요?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속도의 크기 속력이었거든요.
그쵸? 요 피타고라스로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의 무슨 식이었어요? 루트 값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속력이었어요. 속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쓰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면 이거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빨간색의 길이는 실제로 이 하얀색의 길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나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너무 길게 쪼갰으니까 여기를 좀 짧게 쪼개보자.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짧게 쪼개볼까? 조금 더 짧게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아이를 점점 짧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될까요? 실제 길이값이 거의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가까워지겠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러면 결국은 요 아이가 요 길이가 속력인데 이 속력을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의 길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작게 만들겠다. 혹은 이 구간을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면 여기 구간의 길이가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되겠죠. 이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 즉 속력 자체가.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모두 어떻게 되자? 더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뭐예요? 이동 거리의 컨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자, 나는 굳이 따지면 이런 거죠. 이 아이를 시간축으로 먼저 일단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델타 x, 요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있을 때 이 가로의 길이를 거의 뭐에 가깝게 만들어버리자?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리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는 건 이거죠. 선생님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린다는 게 dx인 거죠. 미세하게 쪼개겠다. 이게 사실은 미분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요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이 간격만큼인데 이 간격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쪼갰다. 그래서 요렇게 잡았을 때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도 거의 둘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붙어 있는 이렇게 거의 미분 개수랑 같은 의미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제가 많이 오버한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아이는 x 증가량 중에서 미세한 x 증가량이 dx겠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dy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디서부터?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고 싶으면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그 길이를 어떻게 나아가자? 쌓아나가자. 이게 컨셉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나는 자 인테그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루트 요만큼의 길이죠. 길이를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길이 자체들을 계속 쌓아나가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dx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dy의 제곱. 일단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렇게 두면 일단 원래 이게 이제 길이에요. 원래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부족하죠. 왜요? 뭐가 없어 일단. 적분 변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적분 구간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는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나는 이 아이가 적분 변수를 시간에 대한 걸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시간에 따라 이 아이가 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dt로 두고 싶다라고 치면 자 인테그랄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하고 여기를 dt를 넣었다고 치면 실제로 나는 어떻게 돼요? dt분의 1이 있어야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저는 이거거든요. 구하려고 하는 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곱한 아이를 자 루트 안에다 넣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t분의 dx의 제곱. 제곱해서 집어넣을 테니까 dy분의 dt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dt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 이동 거리가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나는 A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어차피 이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은 이 x는 t로 이루어진 식, 그 다음에 y도 뭐예요? t로 이루어진 식,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주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대한 나름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한 값. 그래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루트 뭐가 되는 겁니까? f't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g't의 제곱의
d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미 속력 구하는 값이었죠. 아, 속력 값을 그냥 A서부터 B까지 뭐 하면 되는구나. 적분하면 그 아이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거리, 이동 거리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내가 이렇게 이동했다. 이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자, 우리 앞에서 미분해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자, 나는 이만큼의 길이, 그쵸? 이 접선의 길이 있죠? 자, 이 길이 자체가 바로 뭐라 그래서 속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순간순간의 속력 값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A서부터 B까지 쌓아 나가면 이게 실제로 뭐가 되겠구나. 길이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이 아이가 이동거리가 그대로 곡선의 길이로 갈 거예요. 자, 그럼 곡선의 길이랑 무슨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X 따로 Y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선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주죠. 자, 실제로 Y는 fx처럼 줍니다. 그쵸?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서 이렇게 줘요. 얘가 이제 Y는 fx예요. 그래 놓고 자, 여기가 X가 A서부터 뭐까지? B까지 이동할 때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 알고 싶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묻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애초에 처음에 아이디어가 이거였거든요. 이 아이를 먼저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나는 원래 길이를 묻는다는 것은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루트 X 증가량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Y 증가량의 제곱. 즉 뭐예요? 피타고라스처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X 증가량과 Y 증가량 요 길이죠. 근데 여기 길이가 미세하게 작다가 그래서 dx가 되는 거죠. 그 조각조각들을 어떻게 나가겠다, 쌓아 나가겠다가 원래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적분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x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뭐를 쓴다? dx를 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값이 아니니까 저는 dx분의 1을 쓸 거고 이걸 여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루트 뭐가 되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dy dx의 전체 제곱하고 여기가 dx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이 dy dx가 바로 뭐인 거예요? f 프라임 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자, 이 곡선의 길이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랑 다르게 매개 변수로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된다? 적분 구간 A서부터 B까지 그대로 쓰시고 1 플러스 이 아이를 미분한 값 f'x를 제곱해준 그러고 난 다음에 dx라는 결과로 풀어주시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길이가 되는 거다?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동거리든 곡선의 길이든 결국 개념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공식에 넣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7번 정리 좀 할게요. 자, 이어서 그럼 이제 문제 연습해 보고요. 자, 이 두 문제를 풀면 드디어 적분 파트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잘 끝내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연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교재가 끝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설을 갖고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재를 잘 마무리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8번을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원점에서 출발했다. 전 이거를 꼭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수직선 위의 점 2에서 출발했는지 이렇게 위치 주어진 점에 따라서 실제 위치값이 다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P의 위치값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이를 실제로 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T라는 지점까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적분하자는 얘기죠. 사인 파이 t dt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실제로 적분을 해주면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자 코사인인데 앞에 파이 t를 쓰시고 자 마이너스 뭐예요? 파이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될 거고요. 자, 이 파이분의 t 때문에 파이 t 때문에 파이분의 1 붙여주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아이를 0부터 t까지 자, 표시를 하다 보니까 0부터 t까지 표시를 하면 요 i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자, 코사인의 파이 t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빼기. 자, 0을 집어넣을 거죠.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뭐인 거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가 붙은 거니까 더하기 파이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로 p의 위치고요. 원래 초기값을 써줘야 되는데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쓴다 그러면 0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i는 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t는 1부터 3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속도값에 뭐예요? 절대값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2파이를 t 앞에 있는 개수인 파이로 나눴기 때문에 실제 주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2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t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만큼이 3만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뭘 계산을 잘못했나요? 자, 제가 잘못했네요. 자, 움직인 거리죠? 일단 요 i예요. 그쵸?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요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이지만 어떻게 거리를 물어봤을 때 위로 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는 요 i를 자, 여기서부터 쳤을 때 0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요만큼만 구할게요. 그 i를 몇 조각 한 거야? 4배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i를 자, 양의값인 인테그랄 0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여기 사인 파이 t의 dt를 해주고 그 i에다 몇 배를 해주겠다. 4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i를 아니깐요. 자,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었죠? 코사인의 파이 t. 요 i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를 한 다음에 결과는 4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그쵸? 아, 그렇네요. 4배를 일단 해주고 0. 빼기.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 볼까요? 코사인 0은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인 거니까 얘는 파이분의 1이었습니다. 이 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i는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될까요? 파이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이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자, 어떻게 해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함수가 다항 함수가 아니었다. 이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는 이제 뭐야? 여기는 수직선 위를 움직였던 거라면 여기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였다. 즉 변수가 2개 작용하는 아이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면 p, x, y 위치가 이렇게 나름 x도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으로 줬습니다. 그때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인테그랄 나는 0부터 파이까지 여기 루트 여기가 dt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바로 뭐가 와요? 속력의 크기가 오는 거니까 얘 미분한 거. 그쵸? 자, 얘를 미분하면 x 프라임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t 빼기 2의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t 빼기 2 사인 t. 그쵸? 이걸 각각 제곱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제곱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t 빼기 4 마이너스가 플러스네요. 사인 t, 코사인 t. 그쵸?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더하기 얘죠? 코사인 제곱 t 빼기 4 뭐예요? 코사인 t, 사인 t. 더하기 4의 사인 제곱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땡큐하게 여기가 없어지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4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요 i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루트 5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적분한 거예요. 그럼 이 i는 그래프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기가 t축이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여기가 루트 5라는 상수함수예요. 이 상수함수를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적분하세요 라는 거니까 요만큼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답은 루트 5 파이만큼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단 fx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봤어.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움직인 거리랑 똑같다고 했어요. 다만 공식이 인테그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0부터 1까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를 뭐 해주면 된다? 제곱한 것에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얘는 여러분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해볼까요? 이 a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의 x는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 a를 뭐 하겠대요? 제곱하겠대요. 그러면 제곱을 해볼까요? f 프라임의 x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에 여기는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루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a가 거의 뭐일 확률이 높으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오케이? 그때 주의될 점이 뭐냐면 루트 a의 제곱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루트랑 제곱을 띄고 바로 a로 나오면 안 되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를 씌워서 내워준다? 자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항상 루트랑 제곱이랑 띄고 나올 땐 양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를 씌우는 거 잊지 말자. 제곱을 씌우는 거 잊지 말자.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넣어볼게요. 1 플러스 fx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이거네요. 4분의 1에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거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면 여기가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의 관계를 보면 여긴 마이너스이고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 a가 무슨 식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식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2분의 1인 거고 그럼 여기까지 전체에서 요렇게 해서 제곱 처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루트를 써주시고 얘를 없앨 때 얘가 양수 음수 따져줄 건데 자 지수함수니까 무조건 양의 값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 a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해주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a가 나오는데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줄게요. 2분의 1 이렇게 뽑아주고 나올 때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dx 이 a를 계산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적분하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적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단계가 나는 SX를 구한다. 반드시 그 단면의 넓이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구하시고 자 적분 구간을 a서부터 b까지 잡은 다음에 이 ss dx를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좌표 평면에서 자 이동거리를 알고 싶다. 이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뭐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테그랄 자 a서부터 b까지 루트 뭐가 되는 거였어요? 자, x를 미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f'의 x, 여기를 자, 따로따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x가 fx였고 자, 그 다음에 ft, t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가 gt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여기는 어떻게 주는 거였죠? f't의 제곱 더하기 뭐였습니까? g't의 제곱해주고 d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a를 그대로 착안해서 자 어떻게 된 거?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선의 길이를 묻고 싶다. 결국 어떤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의 x의 제곱에 뭐다? dx예요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바로 적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미적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